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설날 구정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오늘은 설날 구정을 맞이해서 2024년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가장 강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또 올 상반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드릴 텐데, 우선 저는 오늘 2024년 상반기에 주목할 섹터와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방송 후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구정 연휴 끝나고 저랑 함께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지수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우선 2024년 여러분들 크게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라고 이걸 좀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은 저는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지금은 뭐 1월 달을 시작하고 지수가 좀 밀리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지수는 특히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주식 지금 하시는 분들은 1월 달 좀 힘들어가지고 놀래 주식 힘들어 이렇게 도망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주식 시장을 좀 경험해 보고 싶고 이런 장에 좀 승부를 보고 싶다 이러신 분은 2024년 지수 상승 기대해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랑 함께 하시던 뭐 혼자 매매를 하시던 간에 저는 항상 여러분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구정을 맞아서 한복을 입고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회의 장이다 생각되는 게, 2024년은 청룡의 해잖아요. 청룡의 해 같은 경우는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고, 저는 이용준이기 때문에 저도 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용처럼 승천하는 지수와 계좌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은 2024년 특히 상반기 때 주목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거시적으로 해드릴까 합니다. 명절 연휴 쉬시면서 지금 가족들과 식사도 하시고 쉬고 계실 텐데, 이런 시간에 새로운 장이 맞이하는 날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항상 모토가 모든 급등주는 이용주를 통해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급등주와 주도주를 매일매일 잡아서 여러분이 계신,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오실 노란 톡방에서 무료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모토로 올해는 좀 바꿀까 합니다. 모든 급등주는 나를 통해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4년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4년만 달리는 건 아니고요. 작년이죠. 2023년도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노력하는 전문가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고, 장에 따라서 특히 좋은 장, 특히 횡보하는 장에서는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전문가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작년에 가장 뜻깊은 행사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2023년 8월 26일 날 제가 바로 이데일리 이 건물 지하 1층에서 강연회 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강연회고, 서울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하는데, 작년에는 8월 26일 날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 인원들 보이시죠? 거의 200석이 거의 다 만석이 찼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도 굉장히 흐뭇했고, 그리고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놀랐던 행사였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여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때 강의는 상한가 실전 강의를 제가 했어요. 이때 보이시죠? 그때 인상가라는 종목을 상한가, 또 VR을 연 이틀 동안 잡아내면서 이 잡는 법에 대한 실전 매매 영상도 공개해드렸고, 어떤 순서로 잡는지에 대한 모든 걸 공개해드렸습니다. 특히 조건식도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벌써 6개월, 한 7, 8개월 전이지만 그때 조건식 받고 강의는 오신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때 제가 물론 8월달 장이 너무 좋았기도 하고, 그때 두산도 제가 상한가를 잡았고 인상가도 상한가를 잡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잡고 노란톡방에 여러분께 큰 수익과 기쁨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주식은 기복이 있죠. 상승장이 있으면 하락장도 있고 굉장히 힘든 시기도 지금처럼 1월달처럼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고 지수는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항상 이게 귀에 박히게 말씀드릴 텐데, 금리 인하, 환율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기정사실화된 거기 때문에 올 상반기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 생각됩니다. 저는 올해도 2024년에도 여러분 그때 200분 오셨지만 500분 이상 생각하고 500분 이상 모셔놓고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한 번 더 할 생각이니까요. 강의에 참여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올해도 아마 8월 정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재작년 강의를 했더니 약 70분 정도 오셨고요. 제가 잘 하고 있고 또 유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0분. 올해는 제가 50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으로 한번 재테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재테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실 분들은 강의라도 꼭 무료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상과 VI 갖고 상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상한가 잡는 것도 정식적으로 상한가 잡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따라오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 톡방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은 지수 방향성. 제가 이제 정확히 하면 2024년의 지수 방향성, 특히 상반기 지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금운동을 줄 건데 지금 구정 마진 이 방송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섹터에 대한 금운동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많은 섹터 중에 어떤 섹터를 이용준 전문가가 집중해서 보고 있고 그 종목과 그 섹터의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2024년 가장 큰 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월에 있는 우리나라 총선 일정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대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요 일정들에 따른 수혜주들 이번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마지막은 매치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바로 2월달 단기라면 2월달에 갈 수 있는 종목하고요. 그 상반기 한 6개월 정도를 또는 4개월 정도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내 성향이 주식 방송 열심히 보고 매매도 하는 사람이지만 본업이 있기 때문에 중기 종목이 좋다 그러면 이 중기 종목 꼭 집중해서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달 한번 승부를 한번 봐야겠다. 손절이든 급등이든 파동을 한번 느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단기 종목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올림픽 종목인데 이제 구정에 맞는 특집 방송이니만큼 단기적인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 중기로 좀 좋아 보이는 큰 종목들 갖고 왔어요. 다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시총이 큰 대형주 중심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테마주보다는 시총이 큰 우량주와 대기업 중심으로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2024년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수 하락에서 좀 지수가 종목이 빠진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최근 기사들 다 뉴스 보시고 그리고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는 상반기 때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너무 많이 갖춰졌습니다. 물론 100%라는 게 없고 이렇게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갈 수도 있죠.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팩트만 전달해드리면 먼저 코스피는 3천까지 본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천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3천까지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주식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선 저 PBR 관련주들 대형주죠.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리고 뭐 관련주들이 또 뭐 금융주들 보험주들 급등이 나오는 걸 보면 큰 시총이 크다고 해서 못 가는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성장 섹터인 반도체주를 볼 겁니다. 물론 시총이 크고 저 PBR도 좋고 다 좋죠. 안정이 좋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반도체주를 코스피 상승과 코스닥 상승이 나오는 시점에서 성장주인 반도체주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올해는 상반기 와 또 하반기까지는 반도체가 하드캐리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키워드는 주도주는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수많은 그 기사와 언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예측치는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로 크게 그 범위는 있긴 하지만 먼저 상단 밴드로 좀 말씀드리면 3천까지 본다. 이거는 약간 좀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죠. 보시면 DB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950을 상단 밴드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삼성부터 대신까지 보면 평균적으로는 2,800.
지금이 2,600포인트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기 때문에 2,800포인트, 약 200포인트잖아요. 한 지수로 하면 10% 정도니까 종목으로 하면 약 30%에서 5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범위는 있다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는 방송과 그리고 하단 QR코드 들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도움을 주고 함께 동행하는 전문가인 이용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업종은 제가 이제 구두로 말씀드리면 뭐 흘려드릴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커다란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런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지수는 2,850까지를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업종을 3가지를 관심 있고 중점적으로 성장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반도체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반도체고, 굉장히 또 그 외에 제주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SFA 반도체 등등등등 한미 반도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 오기고 석인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에서 대응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죠. 자동차 굉장히 뜨겁습니다. 구정 전후로 지금 현대차, 기아, 그리고 부품주들이 또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인데, 인터넷의 범주에는 제 생각인데 AI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섹터가 올해를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일정상 보면 우선 국내에서 보면 4월 총선이 가장 큰 일정이에요. 총선과 대선, 우리나라는 총선이 4월에 있죠. 총선을 하게 되면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책들은 대부분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지 경기를 막기 위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총선이라는 국내 이슈가 있기 때문에 4월도 전과 후로는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기사를 보면 여기서는 AI 관련주, 그리고 방산 관련주, PBR 관련주를 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목하고 있다. 이 테마들이거든요. 이 3가지 테마. 그러니까 외국계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AI, 방산, PBR. 중복되는 게 AI라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어차피 상반기를 크게 이끌 수 있는 거는 자산주가 아니라 성장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상반기에 때는 증시를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성장주에 한번 공략을 해보고, 성장주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코스피 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로 보시는 것보다 주봉으로 보시면 훨씬 큰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작년에 가장 크게 빠질 때가 2237입니다. 2237. 2300이 깨졌을 때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와, 국내 증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깨지자마자 바로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11월과 12월까지 급등이 나오고, 최근 1월 달에 좀 밀리긴 했는데, 바로 구정 전에 PBR 관련주들이 대부분 코스피 관련주이고 시총이 큰 종목들이 8%, 9% 성장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오르면서 2600을 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즉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2600선에서 횡보를 하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대형주들 하시는 분 계시죠. 뭐 은행주, 그다음에 보험주, 또 지주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 흐름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가 잘 갈 때 코스닥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동조화로 같이 가는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상반되는 게 최근 흐름이 좀 상반되거든요. 코스피는 PBR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하락이 지금 나와서 800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한다기보다 약간 느낌적으로는 하방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하방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보시면 이 밴드 구간이 650부터 1000까지의 큰 밴드를 이제 파동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800선 지지를 받으면 900과 올해는 1000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악재들은 이미 나와 있고 지금 남아있는 경제 지표는 환율, 금리, 그리고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좋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가고 코스닥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지수는 상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를 좀 오래 하다가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는다는 건 알 것 같은데 궁금한 것도 있고 실제로 영상도 보고 싶다 이러신 분 계실 텐데 저는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너튜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주 1회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종목, 당일 급등주, 주도주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왜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주도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모든 내용을 제 머리에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너튜브를 통해서 좀 성장하고 싶다, 공부도 좀 하고 싶고 따라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송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섹터 금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종목에 대한 지금 방송은 종목에 대한 금운동을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골드만삭스 그리고 경제신문에서 말씀드린 주도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여러분께 계좌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이겁니다. 먼저 금메달 섹터는 반도체이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시장이 이렇게 보는데 저는 반대로 보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보는 방향으로 항상 따라가려고 하고 그 시장이 가기 전에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AI, 마지막은 저 PBR입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대장주로 포트를 좀 구성해 놓으신다면 상승과 하락폭은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전반적으로는 아주 좋은 포트가 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액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포트에 많은 종목보다는 2개에서 3개 종목이 가장 올바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 종목 하시고 본업이 있으신 분들 이 3가지 sek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좋게 보는 반도체 섹터는 대장은 삼성전자 볼 수 있죠.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중후반대인데 이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올해 증시에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코스닥의 성장주의 반도체 대장은 제주 반도체예요. 제주 반도체가 상승을 500% 가까이 하고 굉장히 눌림이 컸죠. 지금도 눌리고 있지만 저는 제주 반도체를 놓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결과론적으로 조건부 홀딩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60일선입니다. 60일선. 60일선이 약간 중기적인 3개월이니까 중기의 흐름이 있긴 하지만 저는 종목을 볼 때 아무리 좋은 섹터, 좋은 종목도 60일선 지지가 깨지느냐 지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60일선 지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제주 반도체를 올해 2월달 그리고 3월달 잘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지금 녹화하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제주 반도체가 지금 눌림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자리 공략도 좋을 것 같고요. 고점에 사신 분들이라면 추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단 전제는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느냐 이게 조건부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은메달 AI입니다. AI는 제가 생각하는 대장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이스트 소프트 또한 급등 이후에 눌림 자리예요.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도 추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처음 신규로 진입하신 분은 눌림 자리가 좋을 수 있다. 물론 파동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것도 중심 추세선 60일선 위에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AI 관련주 중에 저는 대장주는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 열거하려면 끝도 갈 도 없죠. 은행주부터 보험주, 지주사 끝도 갈 도 없는데, 제가 작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작년에 58% 넘게 수익을 냈던 종목이 두산입니다. 두산, 저 PBR 관련주이고 지주사이기 때문에 두산은 지금 시점에선 상승폭이 없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방송 보는 시점에서 여러분 두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이 크게 안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산 작년에 상한가도 만들었던 게 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크다고 해서 작게 갈 거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산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PBR 원픽은 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핵심은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좋은 섹터에도 60일선 이탈하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이랑은 하나도 없다. 주식에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 이 세 가지 종목과 섹터 꼭 메모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투자올림픽에서 매치 포인트로도 1월 19일 날 들여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또 곧 올림 자리에서 1월 26일 날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렸죠. 하지만 하락폭이 좀 있어요. 하지만 저기 60일선 추세 위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다 보는 거고, 투자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인, AI 반도체 관련주인 제주반도체는 지금은 모바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PC와 홈 가전, 즉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등에 확대되게 된다면 훨씬 더 매출과 영업이익은 커질 수 있고 그게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대장주입니다. 이게 500%나 올랐죠. 500% 올랐는데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구간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마, 굴사라고 생각하는 게, 대장은 한 번에 죽지 않죠. 지금 메가 트렌드가 상방인데 이게 이렇게 끝났다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저는 올 2월 달부터 조금 더 강하게 보겠다. 그리고 60일선 지지만 받는다면 언제라도 추가 매수, 언제라도 신규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 종목은 이제 이스트소프트죠. 이스트소프트 제가 1월 19일 날 말씀드리고 고점을 찍고요. 지금 하방이 꽤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공시는 있습니다. 대주주 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첫 번째 매도한 이후에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했지만 두 번째 매도하고 하락폭이 좀 있어요. 하지만 60일선의 추세는 상방이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런 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AI의 대장주인 이스트소프트 2월달 그리고 상반기에도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AI 관련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AI 관련주 중에 이스트소프트도 꼭 메모해 놓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두산인데, 두산은 제가 8월 7일 날 공략을 하고 여기까지 58% 이게 상한가 봉입니다. 상한가까지 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 바닥, 이중 바닥. 이중 바닥을 만들고 다시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두산은 제가 방송을 하고 노란톡방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고점에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되돌림하는 반등의 종목이 있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고 일단 매출에 대한 실적, 자회사에 대한 영업 호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산은 연휴 끝나고요. 구정 연휴 끝나고 분할로 편하실 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두산에 대한 흐름도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두산 그냥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그 다음 주 한 번 이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두산은 여러분께 좋은 기쁨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지주사인 두산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금운동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 이 섹터의 정리는 언론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차트에 나와 있는 거, 호가창 흐름을 다 확인하고 제가 중복되고 중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섹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4년 일정입니다. 국내의 가장 큰 일정을 지금 2월 시점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일정에 대한 흐름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도입하시면 여러분들 좀 더 잘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지수는 2850입니다. 2850을 예상을 하고 있고, 반도체. 이거는 뭐 몇 번씩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반도체라고 말하는데 나만 다른 종목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돈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 선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정 두 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나라 총선입니다. 총선. 4월 10일 날 하는 총선이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흐름이 나오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책은 증시를 부양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거지 정책이 증시를 막고 증시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있는 국내 가장 큰 이벤트는 총선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은 11월입니다. 이미 경선은 민주당, 공화당 시작됐죠. 미국 대선과 우리나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공부가 지금 많이 안 되신 상태이고, 미국 대선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 수혜주들은 엇갈리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1월은 미국 대선이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종목, 오늘 이제 구정방 특집 방송이니까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그 다음 달에라도 제 방송이 생각나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요. 가장 큰 종목이고 가장 안전하고 큰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현대차를 이런 흐름상으로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도 지금의 특히 상반기에는 편하신 구간에서 공략 또는 매수하시는 게 좋다를 생각하는 거고, 현대차는 지금 돌파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눌리는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 키워드를 좀 설명드리면, 키워드를 설명드리면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가 7만 원 중후반이에요. 근데 목표가는 지금 13만 원 여기 써져 있죠. 그리고 현대차는 50만 원까지 보는데, 현대차는 오늘 최근 주가가 20만 원 중반입니다. 그러면 이 예측대로 간다면 요거까지는 250% 상승이고요. 여기까지 200% 상승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시장이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우리도 삼성전자, 현대차, 금액 크게 하시는 분들은 작은 종목 잘 안 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흐름 그리고 관련 기사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반도체가 실적을 반등할 것이다. 이거는 뭐 기사의 10개 중에 9개는 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도체를 포함한 삼성전자, 현대차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는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의 경선은 1월 15일, 2월 3일 공화당과 민주당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이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한 일정은 아마 3월까지는 국내 총선에 대한 관련주들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는 9월, 늦어도 10월까지도 흐름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우선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요. 게다가 요새 6G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혹시 저가 매수하실 분들은 이 흐름은 꼭 머릿속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픽스된 2024년 가장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게다가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좋다. 이렇기 때문에 상방의 흐름에서 이 섹터의 일정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주봉인데요. 주봉을 보시면 96,000원이 2021년 최고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7만 원 중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반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9만 원까지는 우선 상단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공략하기에는 수익률로 하면 나쁘지 않다. 10%에서 20% 정도 구간이 남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승 후에 눌림 자리입니다. 눌림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시고,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는 돌파의 자리인데, 돌파를 따라가는 공략보다는 돌파가 안 나오는 그 시점에 눌림 자리 공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봉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최근 들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고요. 상승이 좀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눌리고 바닥을 확인되는 순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 좋은데, 1차적으로는 지금 20만 원까지는 열려 있고, 그 다음 구간은 28만 원까지, 최고가는 28만 원입니다. 이 흐름들을 보시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아무래도 구정 연휴가 끝나면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작은 종목보다 또 파동이 크고 강한 종목보다는 차분하고 시총이 큰 종목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2월에 가장 관심 있게 볼 종목하고요, 상반기 때 관심 있게 볼 종목들 말씀드릴 텐데, 2월은 두 종목 말씀드릴 거고 상반기는 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구정 연휴 끝나면 가장 크게 빨리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보브 반도체하고 제주 반도체인데, 반도체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으로 한 개 또는 두 개는 여러분 포트에 있는 게 2월 달에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 PBR 관련주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본 증시의 과거 히스토리를 보더라도 저 PBR이 오르는 때는 저 PBR이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종목 이후에는 성장주, 그 기술주 흐름이 옮겨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반도체주, 코스닥 반도체주인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갤럭시 24 시작했고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인 어보브와 제주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다. 그리고 갤럭시 24가 최대 판매량이고요. 관련주는 두 종목입니다. 많은 반도체주가 있지만 지금 두 종목이 지금 국내 1위하는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의 대장 제주 반도체, 대장주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2월 달에 구정 연휴 끝나고 한번 적극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노란톡방에 저희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흐름 따라서 따라오실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두 종목을 한꺼번에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내용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MCU 칩 설계하는 회사이고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24에 대한 흐름,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흐름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온센서 AI 관련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점에서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지금 눌림 21선 눌림에 있고, 급등 후에 1차 파동 위에 1차, 2차 파동이거든요. 3차가 나올 시점에서는 1차보다 더 큰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3차가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흐름적으로는 어보브 반도체의 추세는 61선 위에서 지지받고 있고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혹시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2월 달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도 500%나 올랐어요. 온디바이스 AI 이슈로. 그리고 게다가 지금 핵심은 핸드폰과 PC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가전으로 확장된다. 이게 되면 시장이 예전에는 1이라는 시장이었다면 2, 3, 4 이게 훨씬 큰 시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매출, 영업이익, 급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메가 트렌드다.
여러분 메가 트렌드는 10년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시려면 항상 노란톡방 오셔서 흐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용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헬스케어까지 진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주 반도체 흐름 보시면 되는데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또한 급등 후에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1선도 깨졌지만 핵심은 61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나 아직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관심 있게 보시고 어무 반도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흐름상으로 파동이 큰 성장주를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종목 2월 달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삼성전자 괜찮다 생각하면 삼성전자도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해 보시면 2월 달에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제 상반기 관심주 두산을 설명드릴 텐데 두산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무려 58%의 수익이 한 달 만에 났고 게다가 상한가 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이 지금 그 흐름 이후에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중 바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큰 종목은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성장주를 잘 하지 자산주라든지 대형주를 잘 하지 않는 게 상승폭이 나도 작기 때문에 안 하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작년도 했고 지금 올해도 지금 구정을 앞두고 구정 전으로 두산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두산을 상반기 관심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혼자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정 끝나고 출근할 때 한번 공략하고 또 퇴근할 때 공략하고 또 주말에 한번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예약 매수를 하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두산이 올 3월 달부터 상반기 때는 여러분께 작년도 그랬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산 세부 내용 말씀드리면 두산 세부 내용 말씀드리면 우선 구정 전에 가장 큰 트렌드가 저 PBR이라는 트렌드가 있었죠. 즉 자산주. 0 이하인 관련 이게 0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가치가 훨씬 더 평가가 좀 절하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주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이죠. 두산도 PBR이 0.54인가요? 이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두산은 자산주에도 속해 있고 게다가 지주사입니다. 두산은 여러분이 아시는 두산 퓨어셀, 두산 로보틱스, 또 두산 밥캡 등등의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특히 두산 밥캡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호조이고 두산 로보틱스도 올해 영업이익 흑자의 원년을 삼겠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은 일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주사도 저 PBR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저희 바닥에서 차트 좋기 때문에 모든 내용의 핵심은 차트에 녹아 있습니다. 두산은 지금 차트에 상방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차트이기 때문에 두산을 관심 있게 보셔라 말씀드릴 거고요. 게다가 주식의 가장 큰 꽃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10년 만에 대기록이다. 즉 지금 예상치는 19조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조 매출이. 하지만 만약에 두산이 실제 매출이 20조를 넘는다. 그러면 시장은 매수로 반응을 하겠죠. 매수를 반응하면 이제 바닥에서 상승하고 있는 두산은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두산 작년에 상한가 갔어요. 물론 상한가를 붙여주지는 못했지만 상한가를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그만큼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도 상승이 나면 무소리만큼 끼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산 여러분 저랑 함께 해보실 분들은 그리고 나는 돈이 투자금이 크지 않아서 많이 못해 그리고 나는 직장을 다니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핑계밖에 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상반기에 뜨거울 수 있는 종목 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차트 보기 앞서서 자회사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는 전자도 있고, 퓨얼셀도 있고, 파워도 있고, 유통도 있고, 에너빌리티는 원전입니다. 에너지 앤 서스테이너빌리티고, 밥겟은 중장비고,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입니다. 이것들 보시면 느낌이 오시나요? 현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정책에 가장 많은 적합한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게 두산이거든요. 원전도 지금 사업을 국책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비, 원전하려면 중장비 필요할 거고, 로봇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물론 삼성도 있고 LG전자도 있고 대기업 국제 대기업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두산이 지금 정부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그 중에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두산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거고, 게다가 매출은 올해 20조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20조가 되고 안 되고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이런 좋은 상황에서 자회사는 잘하고 있고 매출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말씀드릴 거고요. 핵심은 원전과 건설에 대한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로봇, 수소, 반도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사업은 성장대로, 기존 사업은 또 기존대로 너무 잘하고 있다. 그 결과치가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되고 그것들은 차트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은 급등 나왔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이슈로 급등 나오고요. 재료 소멸, 그다음에 빠졌죠. 하지만 한 바닥, 두 바닥, 이중 바닥.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략이 맞다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순간이고 고개를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면 저항대들은 지금 뭐 이런 구간 있긴 하지만 저항대들이 지금 매물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 강한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고, 현대차도 구정 전에 8%, 뭐 기아도 7%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라고 해서 흐름이 약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좋은 호재고 또 안전하다. 이 구간은 안전하다. 여러분 급등주 할 때 급등 나오면 소리도 지르지만 급락 나오면 소리 지르잖아요. 놀래서. 하지만 요거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 하락이 나올 확률은 적다. 그래서 나는 심장이 좀 약하고 주식을 할 때 좀 안전하게 좋다 그러면 두산을 올 상반기 때 공략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맞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올림픽 종목으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종목명은 카카오입니다. 제가 카카오 여러분께 많이 말씀도 드리고 지금 여러분도 쓰고 있고 저도 쓰고 있는데 카카오의 핵심은 실적에 있어요. 물론 카카오의 언론에 보면 다소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의 핵심은 매출과 실적과 영업이익입니다. 그게 너무 잘 나오고 있고 그다음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언론에 많은 그런 지수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이슈들은 그런 또 이슈대로 가는 거지만 실제로 주가 부양은 돈에 달려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오늘 구정 맞아서 올림픽 종목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국내 1위 메신저 회사고요. 게다가 커머스와 페이, 게임 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인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이 무섭습니다. 게다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오르면 카카오뱅크 같은 10%, 12%까지 오르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오를 때 카카오도 5%, 6%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카오뱅크냐 페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카카오를 공략해 보시는 게 구정 이후의 흐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목표가가 제가 투자 올림픽에서 지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이후에 20 몇 프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르에 내려갔지만 지금 목표 상승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언론에서는 목표가를 약 7만 원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구정 끝나고 내일 포트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지주사로는 두산을 말씀드릴 거고 성장성으로는 카카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종목은 여러분이 혼자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두 종목을 만약 공략하시게 되고 나중에 흐름들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제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카카오는 가장 큰 문제가 주주 환원 정책이에요. 그동안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도 쇄신한다고 하고 게다가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여전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안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차트 보면서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여기 앞에서 보시면 이게 볼린저 상단선인데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지금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최저점에서 말씀드리고 25% 정도 수익 대응을 해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끝났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21선과 6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큰 종목한테 61선이 추세선이거든요. 61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지지를 받는다면 카카오 편한 시간에 여러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62선 지지를 받고 바로 올라가면 지금 5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저는 7만 원 생각하고 있어요. 7만 원이면 약 40%네요. 5만 원 중반, 뭐 40%까지 안 되더라도 35%에서 뭐 37% 정도 수익이 목표가까지 나면 날 수 있기 때문에 급등주 힘드시고 실시간 대응 힘드신 분들은 카카오 오늘 구정 맞아서 제가 올림픽 종목 드린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2선 여기 하단 밴드 구간 하단 지지라인이 깨진 45,00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45,000원 깨지면 손절한다는데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손절폭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카카오 7만 원까지 보고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을 맞아서 특집으로 제가 급한 종목보다는 여러분 계좌를 뜨겁게 달궈줄 중기 또는 큰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먼저 반도체 관련주들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산이라는 종목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올림픽 카카오를 설명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전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2024년 상반기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 제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잘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 잘 이번에 부자 되시고 많은 계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정 끝나고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면 여러분과 함께 관련 내용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2024년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구정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구정 끝나고 다시 한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종목, 좋은 수익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노란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